아, 자, 여기 이것도 받아주시고. 오늘 그거까지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이게 제가 원래 예상하던 2주차 분량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좀 제가 지난 시간에 하다가 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부터 나갈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단 녹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교재 구성을 좀 너무 그 앞에 쉬운 문제 그 개념 확인 문제 부분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넘어가도 되겠지 싶어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좀 필요한 개념들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우선 8페이지 보시면은 대표 예제 10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절대값이 있는 경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런 유형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리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좀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합성함수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제가 추가로 나눠드린 부분에 그 가우스 함수 파트가 있어요. 가우스 함수는 제가 일부러 다 뺐던 건데 왜냐면은 가우스 함수가 교육과정 범위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내신에는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가우스 함수라는 조건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려운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끼어 들어가면은 절대값 마냥 되게 귀찮고 성가시고 해가지고 한번 풀어는 봐야지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수능 같은 데는 안 나오고 내신에도 선생님들이 안 내겠다 싶으면 안 낼 수 있는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맛보기로 한번 여기서 그냥 끝내고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우스 함수 문제 한 4개 정도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저 이제 진도 나갈 겁니다. 자, 10번의 대표 유제를 보시면은 절대값 처리, 혹시 절대값 처리 어떻게 하시는지 아나요?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 방침이 뭐냐면은 절대값이 있으면은 절대값은 무조건 그 함수에 그러니까 앞으로 극한이든 어디든 문제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구간별로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구간별로 나눠주냐? 예를 들어서 x-a가 있다. 그럼 이거를 이대로 보면은 머릿속에서 막 복잡해져요. 그냥 이것만 보면 사실 이거는 딸랑 하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식에 끼어 들어가고 하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주냐야 x-a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x-a x가 a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줘서 절대값을 없애준 다음에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절대값을 다루는 그 가장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극한이든 어디든 절대값이 껴있으면 이렇게 무조건 식을 나눠줘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세 개의 기억, 니은, 디귿이 있죠? 한번 다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좀 간단한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굳이 케이스 그 구간을 나눠주지 않더라도 절대값 함수 모양을 알면은 그냥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x-1 절대값의 함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극한값을 취했을 때 x가 1로 간다라는 극한값을 취했으면은 여기서 우극한 1로 가고 그러면은 fx는 0으로 가고 좌극한 1로 갈 때 fx도 0으로 가니까 이거는 0이다 라고 구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간단한 절대값일 경우에만 가능한 케이스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석적으로 이제 절대값을 다룬다, 그리고 복잡한 식에서의 절대값이 있을 경우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자면은 이걸 fx라고 봤을 때 fx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두 가지 함수로 나뉠 겁니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 그리고 여기서 뭐 작거나 같다 크다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다가 같다를 붙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람 습관에 따라서 위에다가 붙일 거냐 밑에다가 붙일 거냐 그 차이 정도 뿐이라 이렇게 보고, 아무튼 이 fx라는 함수는 구간별로 두 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극한을 취했죠. 그럼 극한을 할 거니까 극한이 존재하느냐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냐라는 걸 따져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이죠.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좌극한이죠. 이 두 가지 상황을 따져줘야 됩니다. 이 fx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은 1 플러스라는 거는 제가 1보다 조금 더 큰 숫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보다 조금 더 큰 숫자는 이 범위 내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되는 fx는 이 x-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x가 1-1보다 조금 작은 숫자라고 했을 때 범위는 1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겠죠. 그러면 이때 극한값 위에 저거는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구간 나눠줘서 그 해당하는 구간에서의 극한을 취해줬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수렴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수렴하는 연속 함수 내에서는 이 극한값을 계산할 때 그냥 넣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는 뭐 무한소 이런 거, 그러니까 1 우극한 좌극한 크게 신경, 어차피 그거 고려해서 만들어준 우극한 좌극한 형태니까 바로 대입해주면 이거는 0, 이것도 0 해서 두 개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절대값 처리하는 거 보여드렸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니은디 것을 좀 바꿔 써가지고, 자, 이거 니은부터 볼게요. 순서대로. 그래서 기억 이거 아까 맞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통째로 fx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이것도 fx를 보자 라고 하면은, 자, 지금 2x-4 절대값 내에 있는 상수는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끄집어내도 되고 그냥 딱 보이면은 굳이 끄집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x는 2를 기점으로 절대값이 바뀌겠죠. 그러면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x-4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x가 2의 우극한,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둘 다 따져준다면 우극한으로 갈 때 함수는 이거죠. x가 2보다 큰 범위 내에 있으니까, 큰 범위에 있으니까 이 함수에다가 우극한을 취해주면은 지금 보면은 근데 2를 집어넣었더니 분모 0, 분자 0이죠. 0분의 0 꼴이에요. 그러니까 2가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찾아보면은 x 마이너스 2 분의 2 x 마이너스 2 인수분을 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고 0이 되는 인수가 보이죠? 이거 날라가고 그러면은 x분의 2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우극한 값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좌극한으로 갈 때는 이 위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속하니까 이 위의 함수에다가 쓰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꼴만 되겠죠. 그것만 다를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날라가고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르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 절대값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지게 될 거고 함수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게 되면 x가 우극한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보면은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 되니까 0분의 0 꼴이고 인수분해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니까 날라가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 x가 좌극한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하면 인수분해는 똑같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니까 하게 되면은 날라가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르니까 디귿도 틀렸다. 그래서 연속이 되는 지점은 기억 하나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이 아니라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은 기억 하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값을 제곱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보시면은 1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옆에 좀 복잡한 문제들 있죠. 한번 12번 풀어볼래요? 12번 한번 풀어봐요. 이 그래프만 복잡하지 원리만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한번 복잡한 그래프에서의 극한값 구하는 거를 해보라는 의미로 풀어보라고 시켰습니다.
풀렸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0의 우극한. 이렇게 하니까 0. 그리고 2의 우극한. 여기로 갈 때니까 함수는 이렇게. 여기 값이 있든 없든 간 극한 값은 상관없이 수렴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에서 3이다. 자, 이런 문제였고, 밑에 문제.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문제. 여기서 극한값 존재 안 하는 어디요? 이 부분 x는 여기요? 이 부분? 아니요. 극한값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봐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이게 fx고 이거죠. 우극한이죠, 우극한. 학생이 아마 생각한 거는 이걸 거예요. 이거 좋은 질문인데 자, 이거는 우극한, 이거는 x가 2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우극한일 때 2로 가고 좌극한일 때 여기로 가서 0으로 가니까 x가 2로 갈 때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게 맞는데 우극한은 한쪽 방향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3번 한번 보고 계세요. 자, 한번 봅시다. 기억을 먼저 보시면은 fx가 x는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0으로 갈 때니까 이렇게 우극한 좌극한 다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니디 문제에서 기억은 이렇게 가볍게 주어주는 문제가 좋죠. 먹어라 하고 주는 문제가 많고, 자 니은을 보시면은 이번엔 fx 플러스 gx가 나타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fx면 fx, gx면 gx 하나에서만 살펴봤는데 함수를 더해서 계산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걸 보고 함수 그래프도 주어졌는데 이거 더해서 그려볼까?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지겠죠. 이것도 그냥 단순히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끔 가다가 함수 모양 주어졌다고 더하고 곱하고 합성함수하고 하는 거를 직접 그려서 푸는 애들도 있어요. 좀 이게 그래프에 대해서 탁월한 감각이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해서 풀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그냥 그대로 식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쉽고 실력이 향상하는 길입니다. 자, 이것도 극한값이 존재하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그게 또 1로 수렴하느냐 한 걸 본 거니까 우극한, 좌극한 따져줘야겠죠. fx에서 1의 우극한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에서 가게 되면 0이죠. 0. gx에서 1의 우극한으로 가게 되면 아니다, 잘못했다. 여기 1이구나. 1이고 gx는 0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1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더하는 것도 극한값의 성질 배운 거 있죠? 두 함수가 수렴하게 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각기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계산해 줘도 된다 라는 극한값의 성질이 적용된 거고, 그리고 좌극한일 때, 자 그리고 1의 좌극한, fx에서 1의 좌극한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 0 되겠죠. 0. 그 다음에 gx에서 1의 좌극한은 여기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두 개가 달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극한값을 구하고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종 결과값을 내놓아서 비교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밑에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x가 마이너스 1로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를 보면은 gx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다 봐야겠죠. 그러면 fx에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가게 되면은 0으로 가겠죠. 0 곱하기 gx에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 곱하면 0이 되겠죠. 자,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보면은 1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보면은 해서 0 해서 0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이거는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케이스가 이걸 또 굳이 들고 와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fx가 이것만 보면은 리밋 fx가 x는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 두 개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이것만 따로 놓고 보면은. 왜냐면 우극한은 0이었고 좌극한 1. gx는 우극한 마이너스 1이었고 좌극한 0. 해서 따로 보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곱하기를 했더니 두 함수 fx, gx의 극한을 따져봤더니 존재하죠. 그리고 이렇게 더하기를 하는 경우에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각각은 더하기를 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문제를 낼 거면은 이런 포인트에서 문제를 내겠죠. 뻔하게 둘 다 극한값 존재하는 걸로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계산하는 거는 그냥 1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걸로 나오고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포인트들에서 이제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속 가능성에 대해서 연속 함수 여부에 대해서 따질 때도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설명할 건데 그런 데서도 서로 불연속인 지점끼리 만나서 연속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하기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 기호 다 됐나요? 넘겨 보시면은 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극한은 아까 살짝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이따 그 새로 나눠드린 프린트에 문제들이 더 있어서 그걸 볼 거고요. 그리고 합성함수의 극한을 봅시다. 사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 안 하는 게 좀 크리티컬해가지고 이거 모르면은 못 푸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자, 볼게요. 한번 문제 봐보고 계세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합성함수일 때는.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있고 합성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 안에다가 또 함수를 넣은 걸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함수끼리 더하기 곱하기를 그래프로 그려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도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려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그걸 의도하고 문제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푸냐?
자, 여기 fx 먼저 안에 있는 것부터 극한값을 취해줄 거예요. 합성함수 안에 있는 속함수라고 하죠. 이걸 속함수라고 하고 밖에 있는 걸 겉함수라고 하는데 속함수부터 극한을 취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는 극한을 딱 취했을 때 그러니까 뭐 0분의 0꼴이든 뭐든 다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극한을 취할 때 그게 어디로 그냥 대입을 한다고만 하면 됐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안 따져줬거든요. 근데 합성함수에서 속함수의 극한을 따져줄 때는 그걸 따져줘야 돼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fx가 0의 우극한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죠. 그래서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y 값, fx 값은 이렇게 가서 원래는 그냥 0이다 하고 끝냈지만 합성함수를 할 때는 그렇게 끝내면 안 되고 0인데 0이긴 0인데 가까워지는 방향이 0보다 작은 데서 가까워지죠. 0 마이너스라고 해줘야 돼요. 이것까지 엄밀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합성함수에서는. 왜냐면 어쨌든 극한인데 극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서 처음에 이거는 0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fx.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하고 나면은 그냥 바로 봐도 되고 이렇게 뭐 식을 한 번 더 써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안에 있는 속함수 fx가 0 마이너스로 간다 라는 걸 아니까 이걸 이제 gx에서 살펴볼 겁니다. 0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0 마이너스로 가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냥 봐도 된다는 거는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 이렇게 fx가 0 마이너스로 간다. 그 다음에 gx도 그러면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줘도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이 아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여기로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되면 0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0 큰 데서부터 가까워져 오는 거니까. 이걸 보시면은 gx예요. gx. 근데 gx는 좀 함수가 현재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1보다 작은 부위에서 상수함수꼴로 나타나고 있죠. 일직선을 평행이가 쭉. 그러니까 1의 1의 좌극한으로 다가갈 때 gx의 값이 2에서 계속 변치 않고 계속 2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2의 우극한 좌극한이 되는 게 아니라 gx는 그냥 2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게 되는 fx를 따져줄 때 x가 2로 간다. 아니, 정확히는 x가 2로 간다가 아니라 gx에서 이미 2로 갔으니까 이 다음에 할 거는 그냥 f2다라는 거예요. 이미 gx에 대해서 x는 2로 가는 게 확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f2를 구해주면 되는 거라서 f2는 0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답은 2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gx는 그냥 2로 간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자, 여기 좀 연습을 해볼 겸 그 새로 나눠준 4장짜리 3장인가 4장짜리 프린트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절대값 관련된 문제를 쫙 있어요. 이거 아까 제가 가르쳐 준 대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계세요. 한번 봅시다. 1번 다들 풀렸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는 아까하고 좀 다르게 x가 3으로 간다가 아니라 3의 우극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 fx를 구간별로 나눠서 두 개 다 쓰고 봐도 되지만 x가 지금 3보다 크죠? 그러니까 x가 3보다 큰 상황이니까 이 fx는 절대값이 그냥 플러스로 나와서, 근데 이것도 보면 0분의 0꼴이라서 인수분해 될 거예요, 위에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 약분해서 3 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1이다 구할 수가 있고. 자, 이게 b였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시면은 x가 이번에는 4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주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위에 분자 부분은 옆에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약분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4 대입해주면은 b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면은, 두 개 곱하면은 1이 된다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별로 절대값을 어떻게 없애줄 건지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아까 절대값보다 살짝 한 단계 어려운 건데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왜 좀 더 어렵냐? 아까는 절대값 안에가 1차 함수였고 지금 2차 함수니까 좀 더 생각을 해줘야 돼서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안에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가 이런 형태의 함수죠. 이 함수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은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여기서 오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때의 fx는 x 마이너스 2 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보다 작을 때 2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x제곱 마이너스 4 분의 x 마이너스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건 나중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0분의 0꼴 해주면은 이거 4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두 개 더하면은 0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그 3번 문제는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1번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연습 겸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풀어보는 동안 저는 4번 문제 칠판 좀 적고 있을게요. 다 됐나요? 자, 3번 풀어봤으면은 이제 답은 1번이 나올 거고, 풀이 방법 자체는 1번하고 똑같으니까 아까 풀어줬던 거랑 똑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잘 이해 안 돼도 그 뒤에 그 답지 해설지 있어서 그거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이번에도 여기 절대값에 이차함수가 있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프가 좀 익숙해, 그러니까 눈에 익으면은 그냥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다.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다라는 게 이게 바로바로 들어오면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x가 1의 자극한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fx일 때는 이 fx를 가지고 1의 자극한에서 이렇게 넣어서 그냥 f1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런 게 있기도 해요. 마이너스 x. 여기도 x를 1의 자극한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인 건 알겠는데 이게 자극한으로 가는지 우극한으로 가는지 잘 모르고 아니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대비해서 이런 것도 연습해보면 좋은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적용할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게 이 1의 좌극한이란 거는 1 마이너스라는 건 1 마이너스 0이라고 있어요. 이 0이 무한소고 매우 작은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0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해 보면은 1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와서 절대값을 빼낼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0분의 0꼴이라서 약분하고 나면은 이렇게 될 거고 1 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구해줄 수 있고 이것도 지금 이거는 살짝 다른 모양이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넣어본 건데 지금 분모에는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는데 분자에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것도 있고 안 씌워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함수니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것만 그걸 고려해서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0분의 0꼴이니까 없애주면은 마이너스 2가 돼서 a 곱하기 b를 해주면 3이 된다 라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 어느 정도 다뤄봤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질까요? 그래서 3시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